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국내 인구이동 통계를 보면 지난달 전입신고를 통해 파악된 국내 이동자 수는 1년 전보다 19,000명 늘어난 58만 3천 명으로 이는 7월 기준으로 2015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7월에는 주택 매매와 전월세 거래량, 입주 예정 아파트 물량이 모두 증가해 인구 이동도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 금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일부 저축은행, 여신 전문금융사가 대부업체를 끼고 우회 대출에 나서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응에 나선 조치입니다. 지난 26일 부동산 114가 국토부의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월세 거래는 총 2만 8,10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59.6%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소형 아파트가 차지했고 5년 전과 비교하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는 10.6% 감소한 것이지만 소형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1.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정부의 계속된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꼼수가 이어지면서 시장을 교란시키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요, 주택담보대출 비율의 규제를 받지 않는 대부 업체를 통해서 우회 대출을 한 사례가 밝혀지면서 정부가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렇게 정부의 규제가 거듭될수록 정말 내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점, 불법 행위를 일삼는 일부 세력들이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번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부동산 올인원 출발해 볼게요. 네, 오늘 부동산 올인원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UNS 하우징의 유재성 대표님과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된 이슈는요, 지금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불문하고 말들이 참 많은 상황입니다. 정부의 계속된 규제가 지금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만들었냐 이 부분인데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의 이변이 속출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 이슈 진단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좀 규제가 좀 이렇게 강력하다 보면 아까 이제 우회 대출 얘기도 좀 나왔지만요. 어쨌든 간에 좀 옆으로 조금 이제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강력한 규제에 대한 의지, 그다음에 또 시장에서는 내 집을 갖겠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패닉 바잉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공포구매, 정말 공황 상태에서 내가 살 정도로 소위 말하는 내가 내 집을 마련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는 그 열망,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뜨거운 시장이죠. 그러니까 규제와 수요에 대한 욕구가 이제 너무 이렇게 강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많은 이변이 좀 속출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고 또 그 이유가 뭐고, 그렇다면 이렇게 이변이 속출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우린 또 어떤 투자의 방향을 잡아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꼼꼼하게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상승폭, 그러니까 평균 상승폭은 지금 약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규제 자체도 지금 강력할 뿐더러 지금 많은 분들이 규제가 없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느끼는 거는 말 그대로
너무 올랐다. 네, 그렇죠. 정말 지금 너무 이제 그 한꺼번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많이 오른 것에 대한 가격의 부담감이라는 게 뭐 시장에서도 그거는 당연히 느끼는 거거든요.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인 지금 상승은 계속하고 있지만 상승폭 자체는 뭐 지난주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소폭 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이 평균적인 시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개별 구마다, 개별 지역마다, 개별 단지마다 다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은 지금 전체적으로는 평균 상승폭은 떨어지고 있지만 어떤 자치구, 어떤 단지는 오히려 상승폭이 2배 이상 늘어나는 곳도 있으니까 이것도 정말 이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이 이제 전주 대비해서 지금 한 0.44% 정도 주간 상승률이 사실 0.43만 해도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게 그 지난주에 0.53이었으니까 약 한 0.09 정도 지금 전체적으로는 상승폭 자체는 조금 꺾인 이런 부분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지역별로 보자라면 지금 은평구 같은 경우에 그렇죠. 사실상 뭐 은평구는 지금까지 우리가 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그렇게 주목을 많이 받는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자, 근데 상대적으로 최근에 뭐 강남 3구라든지 뭐 마용성이라든지 또 뭐 그 아래쪽 지역 같은 경우에도 뭐 그 노도강 뭐 금강구에서 이런 쪽들 지역들이 이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간 거예요.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 지역들에 좀 키 맞추기를 하는 것도 있고 뭐 또 은평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아직도 뭐 저가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빌라나 다세대 주택까지도 패닉 바잉이 일어나다 보니까 또 이런 뭐 그 빌라 그러니까 다세대는 이제 연립이 좀 많은 쪽이 또 이쪽 지역들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좀 많이 올라간 그래서 0.32 정도 올랐던 게 지금 0.73이니까 2배만 올라도 0.64인데 그렇죠. 지금 뭐 2배 이상이 올랐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지금 광진 같은 경우에도 뭐 같은 논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그 한강 가까운 곳이 마포, 용산, 성동 이렇게 해서 마용성 중심으로 해서 올랐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광진 같은 경우도 큰 이슈들이 지금까지 많이는 없었죠. 근데 최근에 이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광진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쪽이어서 0.21이었던 게 0.46까지 2배 이상이 또 올랐습니다. 자, 강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마곡지구 개발이 지금 계속 이제 가시화되고 있고 지금 이쪽 주변으로 해서 뭐 부천 대장지구라든지 주변 지금 개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월드컵 대교가 이제 올 연말 개통이니까 그러면 상암까지 쭉 연결되는 이런 또 많은 개발 이슈들이 또 있으면서 강서 쪽 같은 경우에도 0.2에서 0.42니까 거의 2배 이상이 오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전세 시장 뭐 마찬가지죠. 지금 뭐 전세 시장 뭐 60주 연속 상승, 61주 연속 상승 뭐 계속 상승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서 쪽 같은 경우에 요즘 뭐 젊은 일자리 좀 많이 늘어난 쪽이잖아요. 그래서 0.36이 0.80까지 뭐 전세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은평 같은 경우에도 0.42가 0.66해서 지금 초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상승폭은 좀 꺾였다고 하더라도 지역마다 올라가는 것들은 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다. 자, 또 하나 이변이요. 지금 초고가 아파트라 그러면 서울 안에서 우리가 15억 이상을 초고가로 분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15억 초과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을 한 푼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5억을 넘어가는 아파트는 아예 대출을 안 받고 현금을 다 갖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12, 16 대책 때 이 대책이 나오고 나서 거래량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15억이 다 있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었는데 오히려 6.17 대책이 나오고 7.10 대책이 나오면서 15억 초고가 아파트가 훨씬 더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 6.17 대책 나온 지금 날짜가 한 6월 17일부터 해서 약 한 8월 19일까지 요렇게 2달간을 딱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15억 이상 아파트 거래량이 약 한 1,637건. 그러니까 그 이전에 2달, 그러니까 4월하고 5월 쪽에 2달간 거래량이 약 한
899건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한 900건 정도 됐던 게 1,600건까지 늘어났으니까 거의 82%가 지금 늘어났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가요. 고가는 고가대로 이런데 사실 3억 이하라 그러면 서울에서 야 3억 이하 아파트가 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초저가 아파트인데 이 고가는 고가대로인데 저가는 저가대로 또 그렇죠. 초저가는 지금 매매 가격이 그러니까 뭐 15억짜리가 16억 된 거는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지만 지금 초저가 3억 이하가 1억이 올랐다라는 거는 그렇죠. 뭐 거의 30% 가까이 오른 거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제가 그 아파트 단지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강서구 방화동 쪽에 있는 도시개발 2단지라는 아파트인데요. 이게 지금 한 12, 16 대책 그러니까 6.17 대책 나오고 나서 가장 서울에서 거래 건수가 많은 아파트예요. 한 단지가. 이게 약 한 76건 정도가 거래가 됐는데 자, 거래 건수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전용 면적 39제곱미터가 2억 9,500에 그 직전에 6.17 직전에 거래가 됐던 게 최근에 얼마에 거래가 됐냐면 3억 8,900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2억이 그러니까 뭐 2억 대였죠. 그러니까. 네, 그랬던 게 지금 3억도 아주 뭐 훌쩍 넘어서 거의 1억이 올라가고 있는 오히려 6.17 대책이 나오고 나서 지금 거의 뭐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6.17 대책, 7.10 대책 나오고 나서는 지금 1분이 자, 우리가 1분이라고 하면 하위 20%예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1분위, 2분위, 5분위까지 있으면 5분위는 상위 20%라고 하면 1분위는 하위 20%, 가장 낮은 아파트죠. 자, 근데 이게 지금 평균 매매 가격이 올 초만 하더라도 3억 한 7천 정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7월 들어서 4억 2천까지 정말 쑥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현장에서는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가 지금 노도강하고 금관구 그러면 지금까지도 계속 노도강, 금관구 그러니까 강북 쪽에 노원, 도봉, 강북 또 강남 쪽으로 내려오자면 또 금천, 관악, 구로 뭐 이런 쪽들은 왜 계속 관심을 받았냐면 지금까지 이쪽은 6억 이하의 저가 아파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6억 이하가 아니에요. 지금은 심리적 우리가 저지선이라고 하는 9억이죠. 왜냐하면 9억을 넘어가게 되면 현재 세금 제도에서는 9억을 초과하면 고가 아파트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9억을 넘어서지 않으려고 다들 애를 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전셋값은 이제 5억 기준으로 얘기하면 전셋값은 또 5억을 넘어가고 있는데 자, 지금 뭐 매매가 쪽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강북구 쪽에 전용 84제곱미터가 9억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그 아파트 이름이 미아 동부 센트럴빌이라는 아파트인데요. 요게 지금 그 직전에 약 한 8억 4,800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9억을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지금 노원 쪽 같은 경우가 지금 전국적으로 보자면 세종시가 지금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네, 뭐 천도론 이런 거 나오면서 뭐 지금 뭐 세종 같은 경우는 84제곱미터가 최근에 이제 10억이 넘었죠. 그러면서 지금 뭐 여기가 정말 강남이 날죠. 엄청난데 지금 노원이 지금 그렇습니다. 노원구가 전국에서 2위를 할 정도로 지금 가장 많이 지금 올라갔는데요. 그 상승 속도도 지금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지금 전용 79제곱미터가 최근에 9억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직전에 지금 한 8억 8천 정도가 이제 뭐 최고가였는데 이게 지금 9억이 넘어갔는데요. 지금 그 25일 날 그러니까 며칠 전이었죠. 며칠 전 아직 국토부에 실거래 신고는 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제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 뭐 최근에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최근에 이게 지금 또 얼마에 9억에 실거래됐던 게 최근에 또 9억 8천까지. 네. 야, 정말 뭐 자고 일어나면 1억이라는 말이 바로 이제 이런 지금 요즘 뭐 요런 지역들의 지금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현장에서 9억 8천에 지금 실거래가 돼서 지금 현장에서도 뭐 분위기가 야,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냐. 그러니까 지금 노원에 지금 20년 된 아파트가 거의 10억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지금 그렇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 상계주공 7단지라는 바로 그 아파트죠. 그래서
야, 정말 네. 제가 봐도 정말 깜놀 엄청난 그래서 최근에 노도광, 금광구 이런 쪽들도 지금 키 맞추기를 지금 하면서 이제는 뭐 9억을 넘어가고 10억을 육박하는 이런 모습들이 실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새 아파트는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인데요. 자, 새 아파트 중에서 지금 올해 지금 입주한 새 아파트 중에서요. 분양가보다 배가 안 된 아파트가 10개 중에서 1개예요. 네, 그것도 거의 2배 가까이 다 올랐습니까? 10개 중에 9개가 분양가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전세에서도 엄청난 것들이 나타나는 뭐냐면 오히려 분양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은 거 입주 시점이 됐는데 자, 그게 지금 은평구에 있는 무슨 아파트냐면 이게 녹번역 그 이편한 캐슬이라는 바로 그 아파트인데 이게 지금 4억 7천에 분양됐는데 전세가 지금 6억이에요. 지금 입주하는 쪽에. 자, 중랑구 쪽에 있는 요 아파트도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라는 아파트인데요. 이게 지금 5억대에 지금 뭐 다 24평이죠. 59제곱미터. 근데 이게 전세가 5억 9천이 되는 거고 지금 동작에 있는 지금 사당 롯데 캐슬 골든 포레라는 야, 요즘 아파트 이름이 이렇게 길어요. 네, 그래서 자, 이것도 지금 5억 7천에 분양했던 게 전세가 지금 6억 7천이다 보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내가 한 2, 3년 전에 분양을 받아놨어요. 자, 그런데 입주 시점이 돼서 지금 전세가가 분양가보다 더 높다 보니까 말 그대로 내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새 아파트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뭐 말 그대로 정말 배 이상이 올랐으니까. 네, 뭐 어마어마. 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청약 가입자나 청약 경쟁률이 역대 최고. 뭐 로또라는 게 지금 거의 확인이 실제 현장에서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만 말씀드리면 지금 뭐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지금 청약 통장 가입자가 2,470만 명, 거의 뭐 절반 이상이 통장을 다 갖고 있는데 서울은 더 많죠. 자, 지금 서울 기준에서 7월 말 기준 하자면 605만 명이 청약 통장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인구 서울 인구를 971만 명으로 기준한다 그러면 거의 62%가 청약 통장을 갖고 있을 정도로 정말 지금 뭐 로또 열기 뭐 정말 야, 청약 열기는 어마어마하다. 자, 뭐 아파트 값 3년 동안 52% 급등했는데 연평균 분양 물량은 오히려 그 기간에 24%가 줄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새 아파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죠. 분양가와 뭐 전세가가 역전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뭐 실제 현장에서도 그렇죠. 최근에 분양한 그 은평구에 있는 그 아파트인데요. 이게 지금 DMC SK 뷰 아이파크 포레라는 네, 아주 긴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아파트 110가구 모집하는데 37,430명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평균 경쟁률이 평균이 340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직전에 서울에서 뭐 가장 그 높았던 게 한 304대 1 정도 되는데 그 기록을 깨면서 그렇죠. 지금 역대 최고 경쟁률인 340대 1을 뭐 기록을 할 정도로 자, 부동산 시장 지금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시장에서 지금 참여자들이 지금 뭐 느끼는 어떤 그런 뭐 분위기들이 격돌을 하면서 계속 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자, 규제가 계속해서 발표될수록 서울 안에서 비싼 아파트는요 더 거래가 많아지고 또 저렴했던 아파트는 신고가를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규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서울 부동산 시장 이제라도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정보 확인하시고 무료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 도움 얻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요 서울 역세권 소액 투자 실전 전략을 무료로 세워드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이라는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02-315-31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투자 지역 소개해드리는 정보 체크 시간인데요. 개요 바로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대표님과 오늘 가볼 지역은요.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인데요. 9호선 증미역 근처에서 방 2개짜리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 보시죠. 약 3억 원에서 3억 1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오늘 만나볼 유형이 오피스텔이니까 일자리 넘치고 황금 노선, 9호선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입지와 호재 어떤지 확인해 볼까요? 뭐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서울에서 정말
아파트 가격이 최근에는 뭐 예전에는 이제 규제가 이렇게 강력하기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뭐 그 비싼 아파트만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극화가 좀 심했었죠. 그래서 아래쪽들은 이제 많이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비싼 아파트만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오히려 비싼 아파트도 뭐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아래쪽에 있는 뭐 3억 이하, 6억 이하, 9억 이하 이런 아파트들이 최근에 엄청나게 키 맞추기를 하면서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 쪽에 투자를 생각하셨던 분들 엄두가 이제 안 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이제 너무 이제 많이 그 올라가서 이제 고가인 부분도 있지만 좀 오래된 아파트도 많다 보니까 좀 신축이면서 그러면서 좀 역세권에 있는 이런 그렇죠. 주거용 오피스텔들 쪽 투자들을 또 많이 또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오피스텔 뭐 거래량도 뭐 역대 최고치로 늘어났다. 뭐 지금 뭐 전세가도 오피스텔이 뭐 사실 원래 월세 받는 건데 최근에는 뭐 전세로 또 투자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전세가도 뭐 많이 올라갔다. 지금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래도 우리가 오피스텔이 아무리 이렇게 좀 뜬다고 하더라도 그냥 무작정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좀 오늘 체크를 해드리면 자, 일단은 오피스텔은 뭐 역세권을 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세권 중에서도 그 라인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황금 라인이냐 이걸 일단 따져봐야 되겠죠. 부동산의 황금 라인 그렇습니다. 뭐 9호선이 부동산의 황금 라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한강을 따라서 계속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 김포공항 쪽에도 뭐 3만 5천 명의 어마어마한 고소득 일자리들이 있죠. 마곡지구 더 말할 거 없죠. 뭐 여기에다가 목동 지나가죠. 여기에다 여의도 지나가죠. 뭐 영등포도 지나가죠. 자, 그리고 또 이제 가면 말 그대로 뭐 강남 한복판 그것도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지나가는 그러면서 이제 강동까지 이어지는 정말 한강을 따라서 계속 움직이면서 그러면서도 큰 업무지구들만 움직이다 보니까 뭐 사실 이 9호선 라인 안에 많은 정말 젊은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주거를 찾게 되는 거죠. 자, 그 안에서 바로 증미라고 하는 곳은 마곡과 여의도, 목동 딱 사이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증미역에서 도보 2분이라고 해놨는데 실제로는 1분이 조금 더 걸립니다. 그래서 정말 지하철역에서 나오자마자 1분 조금 더 걸리는 정말 초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한국판 실리콘밸리 R&D의 심장 뭐 마곡의 투자 가치 뭐 더욱 정말 강조가 필요 없을 정도로 뭐 대단한 거죠. 우리가 판교를 통해서 사실 마곡의 미래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판교에 4차 산업 일자리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판교에 33평 84제곱미터가 20억이 넘어가듯이 마곡이 다 완성이 되는 2022년이 된다면 당연히 판교보다 훨씬 더 큰 또 빅사이즈가 될 수 있겠죠. 판교의 약 한 1.6배 규모가 되면서 더더구나 뭐 이쪽은 LG라든지 그렇죠. 코롱, 롯데 이런 대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더 그렇습니다. 어쨌든 R&D의 심장, 한국판 실리콘밸리 마곡의 투자 가치를 우리가 보고하는 게 되겠고요. 자, 여의도가 지금 엄청나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시아 금융 허브로 홍콩을 뭐 대신해서 이제 더 커지겠다라고 지금 그런 어떤 그 미래 또 비전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파크원 이제 그 뭐 입주가 이제 시작되면서 지금 69층, 53층 또 국내 세 번째 높은 빌딩이잖아요. 현대백화점에도 어마어마한 일자리 들어오고 있죠. 뭐 페어먼트 호텔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GTX 비노선하고 신안산선이라고 하는 광역 급행 철도의 또 복합 환승센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의도가 확장됐을 때 그 안에 여의도 안에 그 많은 일자리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주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호선 따라서 주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자, 월드컵 대교 이제 올 연말에 개통하면 상암까지 쭉 이어지게 되겠죠. 지도를 좀 더 보면 이해가 빠르시겠죠. 자, 이게 당연히 늘 말씀드린 한강입니다. 한강 가까이 투자라고 늘 말씀드리고 증미역은 바로 한강 옆에 있습니다. 9호선 라인을 따라서 세정거장을 가면 마곡, 나루역, 마곡 R&D, 마곡지구, 한국판 실리콘밸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렇죠. 가장 중심권으로 들어가면서 공항철도까지 가는 바로 거기죠. 자, 여기서 세정거장 오면 목동은 26,000세대가 55,300세대로 거듭나는 것이죠. 또 여기서 세정거장 오면 여의도의
어마어마한 3대 업무지구 엄청난 일자리 있죠. 자, 월드컵 대교 건너가면 이제 상암까지 쭉 이어집니다. 최근에 지금 상암도 그렇죠. 뭐 100층짜리 랜드마크 또 많은 일자리들이 생기는 곳이다 보니까 증민하는 곳이 마곡과 상암과 목동, 여의도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정말 핵심 입지면서 9호선 황금 라인이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 상황이 크게 바뀌면서 또 새롭게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강서구 등촌동 오피스텔에 전략 세워주시죠. 자, 일단 뭐 마곡지구 2022년까지 150개 기업 16만 5천 명 들어옵니다. 근데 그것 많은 일자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까지 갖추고 있는 투룸 오피스텔, 아파트 같은 구조의 오피스텔, 아파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신축 전용 면적 40제곱미터이면서 공시가격으로 3억 원 이하 주택임대사업 조건 그대로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궁금합니다. 요즘 아파트는 좀 엄두도 못 낼 만큼 비쌀 때 이 투룸 오피스텔은 여기서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네, 투룸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 아파텔인데 가격이 경쟁력이 높습니다. 3억에서 3억 1천만 원인데요. 뭐 전세가 한 2억 8천에서 2억 9천이다 보니까 정말 2천에서 3천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서구 등촌동에서 소액 투자 가능한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자, 무료 세미나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 서울 역세권 소액 투자 실전 전략 세워드리는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이란 무료 세미나 여신다고 하니까요.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유재석 대표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KRC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김동빈 이사님 모십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시장은요, 혼자서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이 정말 필요해 보이는데 오늘 이사님께서는 어디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자, 오늘은 마포구 대흥동과 영등포구 양평동 준비했습니다. 두 지역 모두 미래 가치가 높은 그런 지역이니만큼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떤 미래 가치 가지고 있을까요? 기대가 많고 첫 번째 지역 기호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김동민 이사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인데요. 6호선 대흥역 역세권에서 오늘 원룸과 1.5룸 토론 구조의 다세주택 만나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2억 8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 예상되래요. 자, 마포구는 이 주변 지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보이는데 마포구 대흥동 입지 조건부터 볼까요? 네. 자, 마포구 대흥동 같은 경우는 이제 2대역 2호선이 다니는 남쪽에 있는 6호선이 다니는 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호선 대흥역에서 도보 2분 정도 거리로 굉장히 가까운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이 굉장히 편리한 그런 지역입니다. 우선 대흥역이 바로 6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대흥역이 도보 2분 거리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북쪽에 2대역, 2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2대역도 굉장히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입지해 있고요. 자, 그리고 공덕역, 5호선과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공덕역도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그런 입지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에 있는 서강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경의중앙선이 다니는 노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2호선, 5호선, 그리고 6호선, 게다가 공항철도와 경인중앙선까지 5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다. 환상적인 입지를 갖고 있는 그런 대흥동 매물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주변에 대학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도보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서강대가 있겠고요. 자, 이화여대, 그리고 연세대, 홍익대까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대학교의 주거 수요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현염리 뉴타운. 뉴타운이 지금 활발하게 조성이 되고 있고요. 이미 조성이 된 단지도 있죠. 아직까지는 개발 중인 아현염리 뉴타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 뉴타운에서 이 대흥역 인근, 이 인근까지 굉장히 입지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아현염리 뉴타운의 어떤 낙수 효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를 갖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입지적 장점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현염리 뉴타운 반대편에도 공덕 1구역 재건축이 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남쪽에 한강공원이 자리를 하고 있죠. 한강이 바로 직선거리로 400m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한강 이용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자, 그리고 경의선 공원도 도보 1분이면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변에 어떤 공원들이 많다라는 것도 큰 장점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촌 이대거리라든지 홍대 문화 관광 특구라든지 하는 이런 상권까지 가까이에 있어서 굉장히 살기 좋은 그런 입지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마포구 대흥동의 입지 조건부터 살짝 확인하고 왔습니다. 학군 유명하고요. 게다가 여기서 지하철을 5개 노선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마포구의 개발 호재는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자, 첫 번째 개발 호재 설명드리자면 용산 개발 수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직선거리로 2km가 조금 넘는 거리에 용산 개발 계획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우선 첫 번째로 용산 정비창 부지가 약 8,000세대 정도의 아파트 단지를 공급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정부와 서울시의 어떤 공급에 대한 확대 정책에 따라서 2,000세대 정도가 더 추가로 공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산 정비창 부지 일대가 10,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추가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주거만 들어오는 게 아니죠. 어떤 상업 시설들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산 개발에 따른 그 개발의 여파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지금 현재로서는 용산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거래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 특히 이제 마포구 같은 경우가 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손꼽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현염리 뉴타운입니다. 이 아현염리 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000세대가 신규로 새 아파트로 들어옵니다. 지금 이 표시된 이 파란색 표시된 이 단지는 이미 지어진 완공된 아파트 단지고요.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두 아파트 단지는 지금 공사 중인 단지입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이 왼쪽에 이대역 바로 접하고 있는 이 지역, 그리고 이 대흥역을 인접하고 있는 이 지역, 이 두 곳도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움직임이 지금 활발히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뉴타운 15,000세대에 더해서 추가로 뉴타운이 조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아현염리 뉴타운 같은 경우가 이제 조성이 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주민들의 어떤 교체가 일어나면서 굉장히 뜨고 있는 이제 어떤 학군이 굉장히 뜨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학원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이 주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꾸준하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도 굉장히 꾸준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는 아현염리 뉴타운이기 때문에 이 뉴타운에 대한 이런 개발 호재에 대한 소식 꼭 눈여겨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당인리 발전소 부지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당인리 발전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존의 발전소 시설이었기 때문에 어떤 좀 기피 시설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이 발전소 부지가 이제 발전소 지하로 내려가면서 상부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을 하죠. 지금 한창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당인리 발전소가 우리나라 국내 이제 한국 시민이라면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개발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기존에 이제 발전소 시설까지 리모델링을 해서 어떤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을 하게 됩니다. 영국 같은 경우 이제
이제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테이트 모던이라는 개발을 통해서 연간 한 6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기존의 발전소를 개발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홍대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관광 명소 중 하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홍대와 가깝기 때문에 연계해서 관광 명소로 개발을 하게 된다면 이 일대 상권이 또한 굉장히 많이 발달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색 역세권 개발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지금 수색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아직 첫 삽을 뜨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제 한 2년에서 3년 후 정도면 이 일대가 개발이 됩니다. 이 지금 보이시는 수색 역세권 기존에 철도가 다니는 위쪽으로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수의 기업들이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일자리 수만 2만 7천 개 정도 예상을 하고요. 16,000개 정도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생산 유발 효과만 한 2조 7천억 정도를 예상하기 때문에 이 일대가 굉장히 일자리가 늘어나는 6호선 라인의 굉장히 수혜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색역 일대의 랜드마크 개발 소식까지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재추진을 하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새로운 어떤 업무지구, 업무 단지로 재탄생하게 되는 수색 역세권 개발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체적인 개발 호재도 상당히 많죠. 그리고 옆 동네가 용산이에요. 용산의 수많은 개발 호재의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데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저희 바로 그 옆 동네인 마포구 대흥동에서 확인하겠습니다. 1.5룸과 투룸의 시세 각각 어떻게 될까요? 네. 자, 마포구 대흥동 다세대 주택 매매 시세는 2억 8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매매 시세 같은 경우는 이제 마포구 자체가 서쪽으로 조금만 넘어가면 투룸도 이제 4억이 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굉장히 금액적으로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2억 2천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의 전세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실투자 금액은 이제 투룸 같은 경우는 4천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6천만 원까지 실투자 금액이 발생합니다. 자, 월세 시세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요. 대출 금액은 1억 3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그리고 실투자 금액은 동일하게 1억 3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5룸과 투룸, 주변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저렴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 연락 주시면은요, 이러한 자세한 가격 비교도 도움드리고요. 이번엔 투자 전략을 써보겠습니다. 마포구 대흥동, 어떻게 접근해 보는 게 좋을까요? 자, 세 가지로 제가 추려봤습니다. 우선 용산 개발에 대한 수혜지, 용산 개발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물리적으로 가까운 이 지역 굉장히 미래 가치가 우수하다라고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대규모 신축 뉴타운이 지금 근접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도 지속적으로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굉장히 기존에는 낙후된 지역이 이제 뉴타운으로 개발이 되면서 아무래도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주변 환경, 거주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포구 신흥 명문 학군으로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 대표적인 학군이 좋은 지역, 특히 강남의 대치동 지역이 이제 학군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 인근 굉장히 인기가 많죠. 자, 이 마포구 신흥 명문 학군으로 이제 부상을 하기 때문에 수요 상승이 지속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포인트 투자 전략으로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학군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에서 함께했습니다. 마포구 대흥동에서 다세대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인데요. 9호선 선유도역 근처에서 원룸과 1.5룸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요, 약 2억 300만 원에서 2억 9,8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 만나보러 영등포구 가보겠습니다. 오늘 영등포구 오피스텔 볼 수 있는 이유 입지로 확인해 볼까요? 네. 자, 영등포 지역의 입지. 영등포 지역은 이제 서울 2030 도시기본 개발 계획에 따라서 굉장히 뜨고 있는 지역이죠. 지금 기존에 이제 선유도역, 오늘 양평동에 이제 선유도역에 근접하고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자, 우선 지하철 이제 교통편부터 보시자면 이제 9호선이 바로 다니는 라인이기 때문에 9호선을 따라서 여의도와 굉장히 근접해 있습니다. 여의도가 굉장히 지금 기존에도 일자리가 굉장히 많았지만 추가로 이제 대규모
빌딩들이 들어오면서 일자리가 추가로 늘어나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자리로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서쪽으로는 마곡 업무지구가 자리를 하고 있고요. 자, 조금 멀리 가면 강남 업무지구까지도 지하철 한 번이면 도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주변에 그런 업무 단지의 주거 수요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변 당산역도 2호선 이용하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그리고 남쪽으로는 5호선이 또 가까이 자리하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선 지하철 이용은 굉장히 편리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의도가 굉장히 가깝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의도 파크원 올해 지금 완공을 해서 지금 입주가 시작이 됐죠. 자, 그리고 브라이튼 여의도 같은 경우 이제 아파트는 후분양을 하고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성공적으로 완판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어떤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50년 정도가 되는, 지어진 지 50년 정도가 되는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지역 서울의 어떤 공급에 대한 확대 정책에 따라서 어떤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들이 진행될 그런 여지가 조금씩 보이고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이 영등포 지역의 큰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쪽으로 보시면 영등포 뉴타운도 굉장히 가까이 자리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영등포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물레동 개발, 이 왼쪽에 있는 이제 이 지역, 넓은 지역의 중공업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 개발, 기존에 낙후돼 있던 지역들이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선유도역 인근 같은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어떤 이제 개발을 통해서 어떤 좀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서 이 지역의 어떤 개발을 이제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선유도 인근에 굉장히 일자리가 또 자체적으로도 많습니다. 어떤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롯데홈쇼핑 본사라든지, 자, 이런 일자리가 기존에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추가로 지식산업센터들이 지금 한 3개 정도가 지금 완공이 됐고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대, 선유도 일대도 굉장히 일자리가 많은 그런 입지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여의도를 비롯해서 업무 단지가 가까우니까 이곳에 오피스텔 많은 직장인분들이 선호할 걸로 보입니다. 영등포구 하면은 중공업 지역이 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곳이니까 개발 호재 많을 것 같아요. 어떨까요? 네. 자, 개발 호재는 이제 첫 번째 서울 도시기본 개발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우선 기존의 이제 종로 지역, 한양 도성 지역, 그리고 강남 지역과 더불어서 여의도와 영등포 지역이 지금 선정이 돼서 개발을 추진 중이죠. 자, 아직까지는 개발이 초기 단계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곳이 많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영등포 여의도 지역,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국제 금융 단지로서의 굉장히 개발을 꾸준히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일대, 이 서울 도시 기본 개발에 대한 이 3도심으로 선정된 이 점을 꼭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영등포역 일대도 굉장히 개발 호재들이 많습니다. 여기 영등포역 일대가 이제 영등포 지역에서 굉장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어진 지 굉장히 오래된, 거의 한 50년, 40년 이런 건물들이 굉장히 우후죽순 많기 때문인데요. 자, 영등포역 북쪽의 경인로를 따라서 이제 개발이 시작이 됩니다. 우선 동쪽으로 가면 여의도가 나오죠.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 신도림역이 나오는 이 일대, 물레동과 이제 영등포동 일대입니다. 자, 여의도에서 이제 영등포역에서 여의도로 있는 이제 고가 다리는 철거를 한다고 발표를 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자, 그리고 경인로도 도로를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이 인근 어떤 개발에 대한 계획으로 우선 이런 기존의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통에 대한 흐름들을 먼저 손보는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대선제분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5년 후에 만나볼 수 있는 세종문화회관, 제2세종문화회관 등의 이제 개발도 지금 추진 중인데요. 자, 이 문화시설까지 이제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어떤 상권이라든지 어떤 문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굉장히 키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레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개발을 추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레동 같은 경우가 특히 거의 한 1, 2층 정도의 이제 오래된 그런 지금 철공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물레동 일대가 개발이 되면 또 하나의 굉장히 큰 개발 호재로 다가올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의도 개발도 아까 조금 입지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자, 우선 여의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아파트 단지가 지금 50년이 넘는 그런 오래된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는데, 자, 이 일대가
아파트 단지가 신축 아파트 단지 뉴타운으로 이제 개발이 되게 되면 이 일대 굉장히 영향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파크원이라든지 사학재단 부지 그리고 여의도 우체국 부지라든지 하는 이런 고층 빌딩들의 어떤 개발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여의도 일대가 스카이라인이 많이 바뀐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지 못한 이제 영등포 지역 개발 호재들을 이제 한 지도에 한번 모아봤습니다. 우선 국회대로 공원을 이제 조성을 해서 기존의 여의도에서 신월 IC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이 지하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대 기존의 도로는 국회대로 공원이 조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대 주변에 어떤 공원이 들어오면서 주거 환경의 개선이 좀 일어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여의도 신월 IC도 죄송합니다. 이 서부간선 도로도 지하화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대 교통에 대한 여건이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등포 물레 도시재생 사업 이 사업도 이제 서울시에서 한 500억 정도의 이제 투자를 해서 이 일대의 어떤 재생 사업을 꾸준하게 추진 중인 그런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쪽방촌 재개발. 자, 먼저 이 영등포역 일대가 이제 쪽방촌 재개발로 이제 첫 삽을 뜨게 됩니다. 이 일대는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게 되는 개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신안산선이라든지 GTX 비노선이라든지 이런 철도에 대한 호재까지 굉장히 많이 있는 이런 영등포 지역 꼭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도로 확인하신 것처럼 개발 호재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입니다. 가장 민감하게 느끼시는 게 가격인데요. 소형 오피스텔 투자 금액 얼마나 필요할까요? 네. 자, 영등포 지역도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덜 오른 그런 영등포구 양평동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매매 시세는 2억 300만 원에서 2억 9,800만 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영등포 지역은 거의 다 3억이 넘기 때문에 아직까지 2억대가 있다라는 게 가격적인 큰 메리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실투자 금액도 굉장히 지금 저렴합니다. 지금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실투자 금액이 4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까지 지금 대부분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우선 전세 임대 시 이제 1억 9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이 1,800만 원으로 굉장히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겠습니다. 자,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 같은 경우 1,000만 원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에 100만 원, 7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대출 금액은 1억 원에서 1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9,300만 원에서 1억 4,800만 원 정도의 실투자 금액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가격이 한창 오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니까 빠르게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3153-2668번 언제든지 열려 있고요. 자, 영등포구야말로 정말 오피스텔이 많이 필요하는 지역이니까요. 전략 세워볼까요? 네. 자, 영등포 양평동 투자 전략 첫 번째입니다. 자, 2030 서울 플랜 이거를 꼭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꾸준한 지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국제 금융도시, 금융산업의 어떤 지속적인 발전을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이니만큼 굉장히 고소득의 직장인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개발 호재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이제 지역 호재, 개발 호재에서 좀 설명을 드린 것처럼 교통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 또한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선유도역 역세권 인근에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9호선이 다니는 이런 교통에 대한 이제 프리미엄 그리고 주변에 어떤 한강공원이라든지 선유도 공원이라든지 하는 이런 공원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거의 편의성, 주거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좋은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전략까지 세워보고 왔습니다. 요즘 규제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 있다면 짚어주실까요? 네, 자, 우선 오피스텔이라든지 이제 다세대 주택, 지금 주택임대 사업자가 막혔기 때문에 아파트는 막혔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실 텐데요. 어떤 주택임대 사업자와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를 이제 신청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비교해서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까지 연락 주셔가지고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만나보는 오피스텔이었고요. 자, 무료 1:1 맞춤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투자 지역 선별은 물론이고요. 내가 가진 고민까지 해결해드리는 1:1 무료 상담이고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도움 주신다고 합니다. 예약 필수라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함께해 주신 이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김동민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에 SNTV 부동산 사람들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문자 상담 계속해서 도움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요. 풍성한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